경우의 수 합사건과 곱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합사건은요. 또는 뭐뭐하거나, 그래서 영어로는 or 이렇게 써 있을 때죠. 그럼 곱사건은 뭐뭐 그리고 an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. 보통. 자, 그런데요.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합, 선택을 못하면 곱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제가 분식집에 갔다고 해보세요. 김밥이 A 김밥, B 김밥, C 김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. 라면이 1번, 2번, 3번, 4번 라면이 있다고 해봅시다. 자, 그런데 제가요.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는 방법과 김밥과 라면을 고르는 것은 다릅니다. 자, 그러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자, 김밥 또는 라면을 고르는데요. 이 중에 자세히 들어가면 김밥을 일단 골라야 되잖아요. 그 중에서는 A나 B나 C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A 한 가지 혹은 B 한 가지 혹은 C 한 가지. 그래서 선택 가능하니까 이건 세 가지라고 적습니다. 그 다음에 라면도요. 1번 라면, 2번 라면, 3번 라면, 4번 라면 중에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더하게 되죠. 선택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세 가지와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김밥과 라면 중에 선택할 수 있죠. 그러면 더하게 됩니다. 7가지죠.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분식점에 갔습니다. 근데 메뉴판에 메뉴가 김밥과 라면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근데 저는 이 중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김밥을 먹어도 좋고 라면도 먹어도 좋고 그 중에 눈에 띄는 걸 먹고 싶어요. 그러면 우리는 7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김밥과 라면 모두를 먹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김밥을 우리가 일단 세 가지, 네 가지 이렇게 김밥은 세 가지, 라면은 네 가지인데 그러면은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. 만약에 A 김밥을 골랐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우리는 라면을 또 골라야 되니까 이 1번 라면, 2번 라면, 3번 라면, 4번 라면 중에 선택할 수 있죠. 그래서 네 가지네요. 1번 혹은 2번 혹은 3번 혹은 4번. 이렇게 네 가지를 고를 수 있네요. 됐죠? 자, 그럼 B라면 김밥을 선택했다고 해도 1번 혹은 2번 혹은 3번 혹은 4번 중에서 고를 수가 있죠. 네 가지. 자, 그럼 C를 골랐다고 해봅시다. 그때도 1번 혹은 2번 혹은 3번, 4번 중에 고를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네요.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들은 네 가지, 네 가지, 네 가지를 더할까요? 곱할까요? 이때 더하게 됩니다. 왜? 우리는 애초에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요 네 가지와 네 가지와 네 가지는 더해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것을 곱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,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김밥을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지금 3가지였죠. 그 다음에 라면을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였죠. 그리고 나서 김밥과 라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고르고 이것도 고르고 그러니까 요 행위도 하고 요 행위도 할 때 선택할 수 없이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는 곱한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더한 요 경우의 수와 같게 되죠. 자, 그래서 합사건, 곱사건 요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. 그럼 다른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.
자, 요번엔 길이 있어요. 이제 지금 학교에서 도서관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거 혹은 곧장 가는 게 있어요. 자, 그래서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건 2가지.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는 3가지. 그 다음에 곧장 가는 것은 2가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. 자, 그러면 제가 번호를 좀 줄게요. 1번, 2번, A, B, C 이렇게 한번 쭉 줘볼까요? 그 다음에 이것들은 3번, 4번 이렇게 줘봅시다. 자, 그럼 요번에 이제 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요것은 합사건도 있고 곱사건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. 그럼 왜 그런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. 자,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집으로 간다고 해보세요. 자, 학교에서 도서관 다 쓸까요? 자, 그러면 학교에서 도서관을 갈 때 우리는 1번 또는 2번, 그러니까 1번으로 가는 거 1가지 또는 2번으로 가는 거 1가지 더 한다고 그랬죠. 1번과 2번 중에 우리는 골라서 갈 수 있죠. 선택해서. 그래서 2가지네요. 자, 그러면 일단 도서관에 왔다고 해보세요.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갈 때, 도서관에서 집으로 갈 때 또 선택할 수 있죠. A로 가거나 B로 가거나 C 중에서 우리는 그날따라 뭐 A로 가고 싶어. 뭐 여기는 숲이 있는 길이야. B는 곧장 가는 길이야. C는 저기 다른 길로 가.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A 1가지, B 1가지, C 1가지, 3가지가 나오네요.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이 2가지랑 3가지랑 곱하는지 더하는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곱하기입니다. 자, 왜 곱하기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왔어요. 근데 도서관에서 집으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왔는데 도서관에서 집으로 갈까 말까 선택할 수 없죠. 그냥 가야죠. 그래서 이것은 곱사건입니다. 선택할 수 없이 해야만 한다. 그래서 곱사건이에요. 다시 얘기하자면 요 1번으로 갔을 때 우리가 A나 B나 C 3가지가 나오고 아까처럼 요 위에서 한 것처럼요. 2번으로 갔을 때도 A나 B나 C 3가지가 나옵니다. 그렇게 해서 따로 더한 것이 이렇게 6가지의 곱사건으로 표현이 되죠. 자, 그럼 이번에는 학교에서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요.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. 자,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것은 도서관을 거치지 않아요. 그래서 학교에서 집으로 3번 길로 가거나 4번 길로 갈 수 있죠. 이것도 선택할 수 있죠. 내가 그날따라 기분이 3번으로 가고 싶어. 혹은 4번으로 가고 싶어. 둘 중에 한 가지, 2가지가 있으니까 선택하면 됩니다. 이렇게 2가지가 나오네요.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요. 요 6가지랑 2가지는 어떻게 할까? 더할까 곱할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. 더하는 겁니다. 왜 더하냐면 우리가 애초에요. 요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집으로 갈거나 혹은 학교에서 거치지 말고 집으로 가거나 중에 선택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 곧장 가지 않고 들려서 가는 6가지와 곧장 가는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사건입니다. 8가지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아직까지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1, 2, 3, 4라는 이 숫자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2가지 숫자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2자리의 정수의 개수예요. 서로 다른 2가지 숫자로 만들 수 있는 2자리 정수입니다. 정수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10의 자리에 쓰고 1의 자리 주, 숫자인데 서로 다른이에요.
그럼 이번에는 10의 자리에 숫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죠. 그래서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 더하면 네 가지가 나오네요. 그러면 1의 자리에는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에서 2를 선택했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이 2는 이제 1의 자리에는 선택되면 안 되겠죠. 그러면은 이제 1은 제외가 되니까 1의 자리에서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1과 3과 4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. 1 한 가지, 3 한 가지, 4 한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네요. 세 가지죠. 더하는 거죠. 선택이니까. 자, 그래서 네 가지랑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네 가지랑 세 가지를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곱하는 겁니다. 왜 곱하는지에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10의 자리에 숫자를 골랐어요. 그리고 나서 1의 자리를 고를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10의 자리 고르고 선택하지 못하고 1의 자리도 골라야 됩니다. 그러면 10의 자리 고르고 1의 자리도 고르고예요. 그러니까 요 때는 곱사건이 됩니다. 선택하지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. 그럼 12가지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여기까지 이제 경우의 수의 합사건과 곱사건의 다른 점에 대해서 또 구분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더 이어서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설명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